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을 겪으면서 숙면에 취하는 방법을 검색하게 되고 전문가들은 잠을 잘 자기 위해 햇빛을 봐야 한다거나 운동도 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조언해줍니다. 하지만 내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오히려 해야 할 것들보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도 잠에 들기 직전에 말이죠. 대체 어떤 행동이 우리 숙면을 방해하는지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잠에 잘 들지 못하고 또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을 내과학의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본다면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요. 바로 뇌의 각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이 들어도 금세 깨는 것은 우리 뇌의 각성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원래 우리 뇌는 밤이 되고 빛이 줄어들면 집중력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멜라토닌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린 잠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의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밖에 나가 햇빛도 보고 운동을 권하는 이유도 햇빛을 통해 세로토닌을 더 많이 생성하고 또 세로토닌이 많으면 밤에 멜라토닌으로 많이 변환되어 뇌의 각성 수준을 낮춰줍니다. 결국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져야 잠에 들 수도 있고 숙면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요인들이 밤에도 각성 수준을 높여주고 잠에 쉽게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스트레스라고 말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감정의 영역인 편도체와 변형계를 강하게 자극하고 그럼 우리 뇌는 충동적으로 변해 각성 수준이 높아지고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내 친구랑 다투었던 일,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잠에 들지 못하고 만약 잠에 들었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바로 깨는 겁니다. 이 또한 뇌의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서 벌어진 일들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사건으로 생긴 스트레스가 아닌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잘 들지 않고 숙면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즉 특별한 사건이 없었음에도 그저 출근을 하기 위해 어서 자야지 하며 누웠는데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을 텐데요. 대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잠을 잘 들지 못하고 겨우 잠에 들었다 해도 몇 번이나 깨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어서 잠에 들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할 텐데요. 일단 우리 뇌는 뭐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늦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의식의 뇌라 불리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뇌 전전두엽은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자면 늦었으니까 어서 잠을 자야지와 같이 뭐뭐 해야 한다는 목적을 두는 그 순간 전전두엽은 뇌를 각성시키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강력한 주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이 생긴 전전두엽은 뇌간의 아세트콜린, 등쪽 솔기에게 세로토닌, 청반에게 노르에피네프린을 더 많이 분비시킵니다. 쉽게 말해 의식의 뇌를 더 각성시키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모든 물질들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잠을 잘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으나 어서 자야 하는데 라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 뇌는 각성 물질을 더 분비하게 되고 그런 잠은커녕 더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전 세계의 걱정과 지난 과거에 후회되는 모든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졌기에 늦은 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피곤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잠들고 깊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멈춰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잠에 빠르게 들 수 있고 숙면도 취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정말 간단합니다. 뇌의 각성 수준이 너무 높아 잠에 드는 것이 어렵다면 반대로 뇌의 각성 수준을 낮춰줄 수만 있다면 우린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뇌의 각성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것은 바로 몸의 이완입니다. 소위 2분 만에 꿀잠 자는 법 또는 해파리 수면법 등 불면증에 시달려봤다면 이런 수면 방법들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수면법들은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 단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몸의 근육들을 편하게 이완시켜 뇌의 각성 수준도 함께 낮추자는 것이죠. 실제로 몸과 뇌는 중추신경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면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몸의 근육들을 편하게 이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생각만으로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정치에서 많이 인용되는 서적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어떤 특정 생각을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만 한다면 그 어떤 생각보다 코끼리는 계속 생각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숙면이라 검색해보면 ASMR, 네타파 등 여러가지 음향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소리들도 뇌의 각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백색 소음이나 빗소리와 같은 ASMR이라 불리는 음향들도 내가 좋아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소리에 해당하며 몸과 뇌를 이완시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하여 빨리 자야 하는데 어서 자야 내일 덜 피곤하지라고 자기 자신을 압박하기보다 최대한 몸을 편하게 이완시키고 내가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소리나 상황,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오히려 잠들기 전에 잠은 오지 않아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거나 흥분하여 진정되지 않을 때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고 빗소리 자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사실 비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는 빗소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땅이나 지붕, 차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듣는 빗소리와 우산을 쓰고 듣는 빗소리는 차이가 있고 또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빗소리는 다르죠. 그러나 빗소리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유는 그 비와 관련된 나의 행복했던 기억과 그때의 상황 때문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를 맞지 않은 안전한 집에서 맛있는 파전을 먹으며 빗소리를 함께 들었기 때문에 빗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의 행복한 상황이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 몸관에도 함께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잠에 잘 드니까요. 만약 어릴 때 비 때문에 너무 추웠고 집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빗소리를 좋아할까요? 네, 아마도 그 사람은 작은 빗소리만 들어도 무서울 겁니다. 아니, 날씨만 어두워져도 불안해지겠죠. ASMR로 대표적인 장작 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릴 때 아궁이에서 불을 피우며 행복한 기억이 있었던 사람과 벽난로 앞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장작 소리는 단순한 ASMR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편안함을 이끌어내는 소리일 겁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도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작 소리의 따뜻함을 학습했을 수도 있죠. 네, 저도 벽난로, 아궁이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장작 소리의 따뜻하고 편안한 상황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숙면과 편안함을 찾기 위해선 몸의 근육들을 편안하게 이완해주는 동시에 내 기억에서 따뜻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억이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저처럼 어렸을 때 들었던 풀벌레 소리를 지금도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내 기억 속에 편안했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찾아 구체적으로 떠올린다면 숙면은 생각보다 쉬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